해볼까 합니다.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떠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장이라든지 한 장, 두 장 돼 있죠. 이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바로 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각 편마다 첫 번의 문장은 동그라미가 없어요. 그 앞에 그것이 1장이고 그 다음에 다 두 번째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첫 번째죠. 그 다음이 2장이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해서 20몇 장씩 있고 그 장이 있거든요. 그 장이 문장이 길은 것도 있고 문장이 짧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장을 간단한 거 원하면 간단한 거 좋고 또 자기가 이 구절은 좋아한다든지 하면은 해서 세 장 이상 3장 장이라고 하는 건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죠. 3장 이상 아무 편에 상관없어요. 어느 편이든. 네? 논어에 다섯 권을 배웠어요. 다섯 편을 배웠어요. 공야장까지. 그 5편 중에서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그 동그라미 되어 있는 문장으로서 세 장이죠, 장. 문장 장자 3장. 3장을 외우시는 거예요. 3장 이상 외우시면, 성독으로 외우시면, 3장 이상 외우시면 1등.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그만 상품을 내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3장을 기준 3장 정도를 자기가 선택해서, 지정해서가 아니고 선택해서 3장을 하시면, 그 중에서 이제 또 다 잘하셨으면 이거 다 1등을 줄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같이 평가를 해서 누구를 1등으로 해서 박수를 받은 사람 또는 표를 찍어준 사람을 1등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등, 3등, 그래서 3등까지 상품을 조그마한 상품을 한 3개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예. 그 좀 해서 안 보고 외우시는 걸로. 근데 여기서 읽는 식으로 읽는 것을 우선은 1차적으로 권장하고, 뭐 그게 안 되면은 그냥 외우셔도 되고. 그러니까 짧은 것일수록 좋겠죠. 짧은 거. 한 줄짜리면 3줄만 외우면 돼요. 뭐 또 참여를 안 하시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참여하신 분 중에서 해서 제일 잘한 분을 1등, 그 다음 2등, 그 다음에 3등 해서 3분을 조그마한 건강식품으로, 먼저 번에 개강식 때 드렸던 뭐 락토핏인가 이제 그런 하고, 그 다음에 뭐 오메가3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선물로 걸겠습니다. 상품으로 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옹야편은 제 6장인데요. 여기도 이제 옹야라고 하는 말씀을 장의 이름으로 했는데, 옹야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자왈 옹야는 가사남면이로다. 중궁이 문 자상백자한데 자왈 가야 간이니라. 중궁이왈 거경이 행간하야 이임기민이면 불욕가호이까 거간이 행간이면 문에 대간보이까. 요게 이제 동그라미는 없는데 요것이 1장 그 다음에 한 줄 더 자왈 옹지연이 연하다.
여기까지가 1장이에요. 여기에 이제 옹야편 1장.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려져서 애공이 문 제자 수기호학인이 있고 요 동그라미가 두 번째가 이게 2장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다가 연필이나 뭘로 여기 2장 쓰고 그 다음에 4쪽에 94쪽에 자화 거기 동그라미 위에다 동그라미 안에다 3자 써놓으시면 그걸로 해서 이제 그게 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옹야라고 하는 말을 자화 옹야하고서 나와서 그 옹야라는 말을 그 편집상 그것을 말하자면 6편의 편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내가 이제 훑어보면 난세의 그 내용이 옹야편 내용이 난세의 이상을 추구하는 고난의 행군 고난의 말씀들이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난세는 물론 지금 주나라 말기에 봉건 국가들이 이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하던 그게 춘추 시대라고 하는데요. 춘추 시대를 이제 춘추 시대도 평온한 날은 아니지만 난세는 이제 전국 시대를 넘어오면서 난세가 되죠. 그래서 춘추 시대, 전국 시대 합쳐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시대에 공자가 사신 데가 이제 춘추 시대예요. 그 춘추 시대라고 춘추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는 이제 공자가 쓰신 글 중에 춘추라고 하는 경이 있죠. 춘추. 그건 아실 거예요. 사서 삼경이면 춘추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지만 사서 오경이면 춘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예기가 들어가죠. 예경이 들어가서 사서 오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개 이제 칠서라고 해서 사서 삼경을 주로 많이 했는데 삼경 중에서도 주역은 별로 안 했고 사실은 주역은 어려워서 그렇게 했고 또 제대로 통달해서 가르치는 만한 사람도 많지 않았고 또 그 시험 문제 그렇게 또 과거 시험 문제 별로 다루질 않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제일 말하자면 연구한 사람이 적습니다. 그건 뭐 그렇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사서 오경 중에 춘추를 쓰신 것이 은공 원년에서부터 애공 13년까지 423년간 제가 기억하기로는 424년인가요? 240여 년간의 노나라의 역사를 춘추 필법에 의해서 춘추 필법이란 말도 이제 말하자면 상 줄 건 상 주고 벌 줄 건 벌 주는 문체를 말하는 겁니다. 잘한 거는 포상을 하고 잘못한 거는 이렇게 벌을 주는 그것을 춘추 필법이라고 그럽니다. 춘추 필법의 방법으로 역사를 쓰신 걸 역사는 물론 기록이 있었던 역사를 공자의 관점에서 그러한 포상과 폄하를 한 거예요. 포상과 폄하를 한 그러한 저술이 바로 춘추입니다.
그래서 춘추 정신을 딱 춘추의 그 춘추를 쓰신 그 시대를 후세에 춘추 시대라고 한 겁니다. 지금 말씀의 초점은 그거예요. 왜 춘추 시대라 했냐? 그건 공자가 쓰신 노나라 역사를 쓰신 노나라 역사를 쓴 것이지만 노나라는 중앙 정부가 노나라는 지방 나라죠. 봉건 국가죠. 중앙 나라는 이름이 뭐예요? 너무 그냥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때 나라 이름은 그 천하의 큰 나라 이름은 뭐예요? 주나라죠. 주나라 시대, 주나라는 봉건 국가, 봉건을 한 지역에 봉건을 한 그러한 나라예요. 봉건을 해서 나라의 지방 정부를, 지방 국가를 이렇게 준 것을 봉해서 세워줬다 해서 봉건 국가라고 그래요. 봉건. 근데 그 봉건이라고 하는 말이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봉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는 적당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봉건 군주 시대다 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봉건 군주 시대에 노나라 역사만을 쓴 거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어떤 그 정신과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역사물이기 때문에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후세에 춘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서 그 후에 공자 사후에 이제 맹자 시대로 넘어오니 한 100여 년, 150년 가까이 하는 시기에 후에 이제 맹자가 출현하잖아요. 근데 그 맹자 시대는 춘추 시대라고 안 하고 무슨 시대라고 그래? 전국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주나라 말기에 일정한 시대를 춘추 전국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춘추 전국 시대는 여하튼 간에 중앙정부 뭐 춘추 시대만 해도 완전히 뭐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그 시대도 주나라 말기부터 이미 사회의 어떤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앙의 천자와 지방의 군주가 어떤 뭐 명령계통이 서지 않고 하나의 일관된 어떠한 그 체제가 통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난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제가 난세에 공자를 중심으로 한 공자 학단, 제가 학단이란 말을 썼습니다만 학문하는 단체 공자학단 천하를 철환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말 끄는 수레를 타고 천하를 철환한 그렇게 하면서 이상을 실현해 보고자 그러한 걸 추구하던 그러한 고난의 말씀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옹야라고 하는 사람은 공자의 제자예요. 물론 제자예요. 옹야는 이름이 염씨고 염자는 여기
두제자 위에 두제자 위에 한 획이 빠진 염자예요. 염씨가 좀 살았던 말이죠. 그 공자제자 중에서 염씨가 여러 사람인데 한 두세 사람, 세 사람 정도 되는데 이름이 이제 성이 염이고 그 다음에 이름이 화할옹자 염옹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끼야자는 호칭어미로 쓰였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 언젠가 말씀한 대로 공야장 할 때도 공야장은 이제 야자는 그 야자는 아닙니다만 야를 붙여서 부르는 호칭으로 여기서 토는 우리나라에서 붙이는 거니까 그냥 옹예 이렇게 나오겠. 그렇게 해서 옹예 커스 남미엔 이렇게 이제 중국식으로 읽으면 그렇죠. 옹야는 가사 남면이로다. 옹야의 자가 지금 중궁이에요. 중궁. 활을 잘 쐈던가, 활을 잘 쐈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중자는 이게 되게 만명자를 안 쓰고 겸손을 위해서 두 번째 글자를 중자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궁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옹이죠. 중궁이 문. 자상백자인데 자상백자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공자의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 아니고 자자가 붙어서 하여튼 노나라 사람인데 제자급으로 자자를 붙여서 상백자. 자자는 위에 붙인 자자는 그냥 말하자면 밑에 그 붙인 자자는 존칭어고요. 노나라 사람이다. 그 정도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자상백자에 대해서 물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자왈 가야 간이니라. 간자는 이제 여기서는 대쪽간 간단할 간. 간단할 간자 여기서는 옛날에 글씨를 그 대쪽에 써서 그것이 나중에 죽간으로 발견이 됐다, 지하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서간문이라고 할 때 하는 것처럼 간자는 이게 대쪽 간자지만 글씨를 쓴 대쪽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그것은 간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간결하고 간단하고 간단하다. 그래서 여기에 언제 몇 시간 전쯤 됐나요? 광간이라고 하는 말을 한 적 있죠. 광간은 좀 거칠기는 해도 열성적인 사람을 광간이라고 한다. 여기서 열성적이지만 간결한 사람 이런 얘기를 한자로서 이제 인물평을 한 겁니다. 간결할 간. 그러니까 또 중궁이 또 묻습니다. 그냥 느낌을 말한 거겠죠. 물은 게 아니라 자상백자에 대해서 물으니까 공자께서 옳다. 옳은 것은 그 사람은 간결하고 간명하고 우리가 우리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소탈하고 복잡하고 이런 게 아니고 소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중궁이 이제 느낌을 얘기한 거예요. 그 소탈하고 간명하고 간단한 그러한 인품에 대한
느낌을 중궁이 말하는 것입니다. 중궁이 왈 거경이 행간하야 거할 거 사할 거 공경경 말이을리 단일행 대쪽간. 거경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의 생활이 경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건하다. 경건하게 지내면서 살면서 행동을 아주 소탈하고 간결하게 해서 이임기민 써이 이말임 극이 백성민 그 백성들 역시 유교는 지도자학이니까요. 지도자 입장에서 백성들을 그러한 자세로 임할 임자예요. 임하면 대하면 우리가 지금 말로 말하면 대한다. 뭐뭐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한다. 그러니까 그 백성을 거경의 행간의 입장으로서 아주 소탈하게 그 백성을 대한다면 불역가오이까. 그러니까 자기 느낌으로 이제 공자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불역가오이까. 또한 옳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어법이죠. 불역가오이까. 이게 불역하면 우리가 논어 첫 시간에 배운 뭐예요? 불역낙호와 또 불역여로와 불역분자호와 하는 그 문체랑 똑같은 거예요. 호아라고 하면은 단정적인 언어의 어미지만 여기서는 물음으로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옳지 않겠습니까? 거간이 행간이면 문의 대간호일까? 문의 대간호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어법은 그와 비슷한 거죠. 거간이 행간. 그러니까 평소에 소탈하게, 검소하게, 간결하게 생활하면서 행동도 간결하고 소탈하면, 그러니까 이 자상백자가 간결하다라고 소탈하다라고 말씀한 데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중궁이 자기 의견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거경이 행간 또 거간이 행간이면 문의 대간호이까. 이연했자 이것은 크게 소탈한 바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 부정의 의문을 통해서 긍정의 어떤 답을 원하는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간이 행간 소탈하게 생활하면서 행동도 간결하고 소탈하면 크게 이러한 분은 간결하고 소탈한다고 수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있다라고 이런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부정적 논리로 물어서 부정의문으로 강한 긍정의 뜻을 묻는 거죠. 그래서 거간이 행간 어려운 글자 없습니다. 문의 대간 문의 뭐뭐호 불역 뭐뭐호 이것은 이제 부정적 의문 부정적 감탄문을 통해서 단정적인 강한 긍정을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자왈 웅지연이 연하다. 뒷페이지에
공자 말씀하시기를 공자가 중궁이 옹이가 얘기하는 옹이란 제자가 말하는 말을 이렇게 들으시고 공자 말씀하시기를 옹에 너의 말이 그러하다. 옳다. 이렇게 긍정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첫 번째 줄 자왈 옹야는 가사남면이로다. 거기 돌아가서 그거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화롱자에 옹이는 그리고 우리가 토를 붙일 때 옹이는 이렇게 했지만 중국 발음은 옹예 하면 그냥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누구야 하고 부르는 호칭이 여기에서 온 거 아닐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억지일 수도 있어요. 논증은 못하게 시간적으로 못했고요. 옹이는 가사남면이로다. 요게 이제 아주 글자는 네 글자인데 옹에 대한 평가예요. 제자들 중에서 오직 옹에 대해서만은 가사남면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남면하는 어떤 직책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로다. 가자는 가능성을 매기니까 할 수 있다. 영어로 can이니까요. can. 사는 사역동사예요. 시키다. 남면의 직책을 시킬만 하도다. 남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남향을 해서 정무를 하는 말하자면 군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군왕의 제목으로 이렇게 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안해에 대해서는 인에 대해서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인에 대한 허락을 한 제자는 안현 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도 또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물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옹이만은 정치 중에서도 군왕이 될 만한 그런 제목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궁이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자상백자에 대해서 물으니까 자상백자도 옳은 점이 좋은 점은 그 사람은 자왈을 가야 가냐라. 그 좋은 점은 할 수 있는 점은 소탈하고 간결하다. 사람이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토를 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소탈하면서 간결하다.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그 간에 대해서 중궁이 이렇게 거경행간 그러면 백성을 대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한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간이 행간 그 생활화하는 거예요. 거라고 하는 것은 그 소탈함을 생활화해서 어떤 행동에 간결하고 명확하고 이렇게 하면 크게 그러한 큰 소탈한 인물이 없을 수 없겠는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죠. 부정적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옳다. 옹의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제1장에 나오는 옹야편 제1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 보실까요? 옹야 제6장이라 6편이라 그냥 편자를 넣지 말고 옹야 제6이라 하시고 자왈 옹야 이렇게 옹야 제6이라부터 시작. 옹야 제6이라 자왈 옹야는 가사남녀
백자인데 잘 가야 가니니라 중궁이왈 거경이 행간나야 임이면 두려하오이까 거란이 행간이면 문에 대가로이까 잘 옹지연이 연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 여기서 우리 거경할 때 거자에 대한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죽음시 밑에 옛고자를 썼죠? 죽음 상태가 옛날로 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살아있는 거죠. 죽음의 상태가 옛날이다라고 하면 죽음의 상태가 옛날이다라고 평가하려면 그때는 죽은 거고 지금은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살 것자를 죽음시 밑에 옛 것자를 썼지 않나 이렇게. 이건 내 풀입니다. 내가 풀이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다른 글자 우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러련자는 한번 풀이했죠. 달월변에 개견자를 썼죠. 달월변에 개견. 그 다음에 밑에가 늑점은 뭐예요? 늑점은 뭐예요? 내점은 무슨 변이죠? 불화변이죠. 예, 불화변. 그런 걸 물으면 지금 내가 묻는 사람이 좀 그것도 모를까봐 이렇게 불평하실 것 같은데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이게 불화변인데 이게 불에 달밤에 개를 그 실로 먹은 거예요. 그게 이제 간밤에 그렇게 밤에 그렇게 이루어진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러련자로 이렇게 쓰여졌다 이렇게. 이것도 뭐 제가 풀이하는 겁니다. 또 이게 또 틀릴 수도 있는데 뭐 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슬프레자 애공. 공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8팔자는 나눈다는 뜻이고요. 이게 마름모 이곳은 코를 그린 거다. 사사사자다. 그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벼화자를 붙여서 벼라고 하는 재물, 그러니까 중요한 재물이죠. 먹고 사는 중요한 재물이니까 벼화변에다가 코를 그린 거예요. 이게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사사자다. 근데 벼화가 없어도 내 코만 그려도 이건 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 사적인 것을 나누어 가지면 사적인 것이 뭐가 돼? 공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사사로움을 나눈 글자. 8팔자는 나눴다. 왜 8팔자냐? 그래 1에서 10까지는 이 문자의 기본이에요, 사실은 기본. 문자의 기본이고 표의 문자의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10은
짝수지만 나누어지는 짝수가 아니에요. 합쳐진 짝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이고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는 짝에서 부셔버리면 이건 열매가 씨의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눌 수 있는 수의 10사이클, 천도 10사이클 중에서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8이에요. 그래서 8, 8자를 이렇게 쓴 거다. 이게 한일자를 둘로 나눈 거예요, 이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삐치고 이렇게 삐쳤지만 실제적으로는 한일자를 이렇게 겹친 것은 열십자고. 그 한일자하고 열십자로 이루어진 것이 1에서 10까지의 글자예요. 십자는 이게 세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로 획을. 그 한일자에다 세로 획을 하니까 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시간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시간 의미. 그래서 내려주는 것을 우리는 명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명이라는 글자가 그게 바로 시간을 내려준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 세상에 합쳤다가 이 세상과 분리해서 떨어져 나가는 그 시간까지를 글자를 표시한 것이 바로 그게 이제 합과 분의 글자를 합한 것이다. 합분의 합자인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살았느냐라고 할 때 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명이 길다, 명이 짧다 할 때 시간 길이를 말하는데요. 살아있는 시간 길이. 근데 그것은 누가 준 거냐, 준 거냐. 하늘이 명령한 거기 때문에 그걸 명자로 같이 뜻을 쓰게 된 거예요. 명 자체가. 그래서 이제 공자는 이렇게 나눈다는 이렇게 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거 그게 8이에요. 그러니까 짝수 중에서는 가장 큰 수가 10사이클 속에서 짝수 중에 가장 큰 수가 8인 거예요. 8궤도 또 8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전에 짝수 직전을 어떻게 표시했냐면 위에 점을 찍고 한일자를 그어서 그 앞에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높은 한 단계가 있음을 표시한 거예요. 그게 여섯육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 8자 위에다가 점 찍고 하나 그은 것은 바로 한 단계 나눠지는 수의 앞에 위에 또 한 단계가 있다. 그 아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아래니까 6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짝수예요. 그 짝수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래서 6, 8 이게 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두 획을 이렇게 표시한 거다. 애공이 제자에게 제자에 대해서 어떠한 점을 물었느냐? 다요 글자 쉬운 글자고요. 숙자는 누구 숙자입니다. 누구 숙. 하위는 본동사를 같이 쓰는 거예요. 본동사를 쓰는데 호학하기를. 근데 호학이라고 하는 것이 동명사로서 배우기를 좋아함.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호는 여기서 명사적으로 쓰여 있지만 사실은 위호 이렇게 해가지고
동사로 쓰여도 해석해도 되는 거죠. 배우기를 좋아하느냐. 그렇게 이제 애공은 누구예요? 애공은 공자가 들었는데 공은 누구예요? 공은 아까 봉건 얘기를 했지만 봉건 국가의 왕을 공이라고 했다. 그러면 애공은 지방 정부의 왕이죠. 그러니까 봉건 국가의 왕이에요. 어느 나라의 왕이냐면 노나라의 왕이었어요. 공자가 사시던 시대에 애공이 재위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거의 같이 같은 세대의 왕이었죠. 노나라 왕. 그 노나라 왕이 공자께 물었어요. 숙위 호학 인이 있고. 인이 있고는 우리가 토를 다른 거고 옛날식으로 토를 다른 숙위 호학 인이까 입니까? 지금으로 한다면 숙위 호학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의문사가 여기에 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의문사죠. 의문문이요.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누가 배우기를 제자 중에서 누가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하고 애공이 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아니면 애공이 묻기를 제자 중에 누가 호학입니까?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하니 공자 여기서는 그냥 말이라고 안 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거는 군왕 높은 사람 대부만 해도 얘기를 대자를 안 썼어요. 편집할 때 이제 공이니까 애공이니까 노나라의 군주니까 대부나 경대부하고서도 대활이라고 안 했는데 애공에는 대활을 한 거예요. 대답하여 말하기를 유아내자 아내라고 하는 놈이 있어서 호학하야 배우기를 좋아해서 불천노 불이과 불행단명 사의라. 불천노하며 불이과 하더니 불행단명 사의라. 금야즉 무 없음 여기는 망할 망자가 아니라 없음 무자입니다. 무자로 읽어요. 같은 글자인데 없음 무로. 그러니까 무자는 그 당시는 무자를 지금 쓰는 무자를 별로 안 썼던 것 같아요. 금야즉 무 지금은 없다. 없으니 미문호학자야 캐라. 아직 그 사람만큼 학문을 좋아하는 자를 듣지를 못했느냐. 이거 쉬었다가 다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